상대방 교과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대단원 1 문제를 해결하는 힘에 수록된 중단원 2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 이 부분에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제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학습지는요.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셔서 내려받으시고 미리 이제 내용 전체를 살펴보신 뒤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인수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교과서를 가지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도요. 결국은 교과서나 이런 데 귀퉁이 여기저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일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는 차원에서는 보기 좋지만 만약에 난 정말 지금 뭐 인쇄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건데 그 토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글의 양식 또는 말하기 방식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나중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 토론과 관련된 특징들은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말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뭐 타당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지금 갈고 닦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루한 개념일지라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토론은요. 고전적 토론, 전통적 토론이라고 하는 그 토론에 입각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무슨 토론이라고 명칭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의 형식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적 토론은요. 찬성과 반대측이 각각 두 사람이 한 편이 돼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찬성 1과 찬성 2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한 편이고요. 반대 1, 반대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요. 찬성 측이 먼저 후루룩 다 얘기하고 반대 측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찬성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반대 측에서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찬성 측의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의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하는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형식의 토론, 이게 바로 고전적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입론이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요. 그래서 논제, 여기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을 어떤 이들은 찬성하고 어떤 이들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반의 입장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 입론 단계를 거친다면 본격적으로 반론이 제대로 펼쳐져야 상대방의 주장은 옳지 않고 내 주장이 맞아, 내 주장을 변호하는 그런 과정의 말이 잘 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는 게 이 토론의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네 말은 무조건 틀렸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근거 속에서는 상대방 주장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허점, 문제점, 오류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잘 비판하면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번에 걸쳐서 입론을 해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펼치는지 말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사실은 순서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죠? 그 4번의 입론과 반론도 하나, 둘, 셋, 넷. 4번에 걸쳐서 반론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8차례 발표가 진행되면 끝이 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읽게 될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의 논제나 시간에 따라서 입론과 반론의 횟수가 그때그때 조절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꼭 8차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뭐 많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하나 토론의 개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학생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뭐 문제가 나올 때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논제라는 거예요. 논제. 이것도 논제거든요. 토론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토론의 제목. 그러니까 논제는 토론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정하는 어떤 제안이나 주장. 여기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찬성 측 입장에서는 옹호하는 거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거예요. 에어컨 사용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율화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 이 글에서 첨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토론의 과정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쪽이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면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근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근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모순이나 맹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하게 되면 자기 편의 주장을 조금 더 잘 내세우는데 기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약간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고전적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토론을 하는 이런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토론 프로그램들 TV에서 이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토론이 과열되거나 할 때 그것을 진정해 주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 게 사회자다 라는 것은 대강이라도 알고 계실 건데요. 사회자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역할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론하는 교과서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역할과 관련된 것도 늘 선지로 구성돼서 나오니까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회자가 하는 역할은 토론의 논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지를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토론이 시작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고 끝날 때 마무리를 짓죠. 그러면서 이번에 규칙은 뭐 찬성 측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얘기할 거고 발언 시간은 얼마입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나름의 규칙이 토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규칙과 중간중간 순서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발언 순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대선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들 봐도 너무 열띠게 말하다 보면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발언권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토론 시간 및 규칙을 준수하게끔 계속 조율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지 쟁점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파악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줘야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말이 오고 가지만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정리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글에서 잘 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토론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이에요. 다툴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계속 다투면서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논제와 관련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 그런 엇갈리는 내용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중간중간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역할을 사회자가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꼭 필요한 존재들, 토론자들.
이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내내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막 갈등이나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대로 된 좀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자의 올바른 태도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읽게 될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그래서 토론자들도 올바른 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선지로 구성돼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론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당연히 토론의 규칙을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막 진짜 막 싸움이 벌어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논제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요. 너무 오랜 시간 발언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죠? 침착한 태도로 발언하면서 상대방을 막 인신공격한다든지 감정에 막 치우치면서 기분 나빠갖고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경청, 귀 기울여 잘 들어줘야겠죠? 이건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그 말 속에 있는 논리적인 문제도 내가 잘 파악을 해서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본인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서 내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돼야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논박하기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박이 아니라 논박인데 근거를 들어. 그러니까 반박과 의미는 비슷해요.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논박하기라는 것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주장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걸 상대방도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 근거가 모순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파박 잘 지적을 해주면 내가 토론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를 잘 분석해서 상대방 주장과 근거가 지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논리적인 허점이나 뭔가 부족하거나 구멍이 난 부분 이런 거나 오류, 잘못된 지점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조리 있게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 이게 논박이에요.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게 잘 돼야 토론에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고요. 마지막으로 개념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이것도 문제로 출제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학습활동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잘 입증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판단 기준이 크게 3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이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야, 너 나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줘.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료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 친구가 그랬어. 이게 아니라 정말 어디 연구 결과라든지 실험 결과 아니면 어디 분석 자료, 설문 자료 이런 것처럼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함으로써 내 말이 믿을 만하다. 너희들이 그냥 설득당할 만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신뢰성이라고 하거든요. 신뢰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주장과 근거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주장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주장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은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이라고 해요. 근거만 보면 왠지 어디에서 막 조사한 자료다 아니면 어디 뭐 통계청의 자료다 해서 근거 자체는 뭔가 믿을만한 것 같았는데 주장과 아예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논리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으며 정의롭고 공평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내용은 그럴싸했어요. 신뢰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주장이 전체적인 많은 사람, 다수의 이익이라든지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런 것을 공정성에 어긋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은 좀 잘 이해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장과 근거 차원에서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근거 자체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못하면 타당성의 문제, 그리고 어딘가에 치우쳐져서 전체적인 이익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좀 공익 이런 것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믿음직한 자료가 아닌 경우, 어디서 그냥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온 자료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자가 갖고 있는 역할들, 토론자가 지녀야 되는 올바른 태도,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내가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볼 건지,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확실하고 단단하게 알아둬야 여기 이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이걸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해보면 좋을 만한 건 이미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지금 토론자들이 서로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들고 반론하고 반론의 근거를 들었던 것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 종이가 없으시면 인쇄를 하실 수 없으면 이 화면을 잠깐 멈춰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미리 인쇄를 하실 수 있으시면 미리 인쇄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빈칸을 채워나가며 내가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